자,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랩탑이라고 하는 이 매거진에 실린 그 기사를 보고 있는 건데요. 제목이 와이파이 7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쭉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우리가 많이들 쓰고 있는 거죠. 무선 랜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요즘엔 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이파이 7이라고 이렇게 번호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와이파이가 뭔지를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긴장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이거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최신 기종을 설명해 놓은 그런 페이지인데요. 애플에 있는 페이지인데 여기에 제품 사양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잠깐 아래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런데 보게 되면 이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사양 설명이 있겠죠. 셀룰러 및 무선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 전체 모델이 여기 보게 되면 그 미모 방식을 지원하는 5G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 다음에 2x2 미모 방식의 와이파이 6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사에서는 와이파이 7이 나온 거고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최신 버전의 스마트폰에서 지원하고 있는 와이파이는 6가 되는 것이죠. 6는 다른 말로 802.11AX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사양표에도 나와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먼 얘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요것도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글인데요. 여기 잠깐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와이파이 세대, 제너레이션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와이파이 7이 그 7세대란 말이겠죠. 7번째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을 텐데 이 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거는 번호가 이렇게 브랜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5부터 많이들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번호를 쓴 거는 이렇게 기사에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제품 사양표에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한 거고 이전에는 이게 4이니까 당연히 3일 거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표준 번호입니다. IEEE라고 하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의 번호죠. 이 기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기술은 802.11부터 이 기술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 밑에 BH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까 금방 아이폰에서 본 거는 여기는 보면 11에 11에 AX라고 되어 있죠. 이게 AX거든요. 그러니까 7은 또 B2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채택된 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만들 때마다 A, B, C, D 이렇게 쭉 만드는데 우리 채택해서 쓰고 있는 게 이런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고요. 요 6E는 약간 이게 개선된 거죠. 여기 그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무선 주파수 대역이 우리 보통 2.4하고 5만 되어 있는데 그 6E가 되면서 6GHz 대역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쓰는 공유기에 보게 되면 공유기 이름에 2.4 또는 2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5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두 개를 동시에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6까지 표시가 되는 게 6GHz도 쓰는 게 6E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다시 7에서도 요 대역폭까지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 라디오 프리퀀시까지. 그리고 지금 요 TBA라고 하는 거는 아직 요 어답티드 채택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to be announced 공지가 될 거다 알려질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정 이런 말이죠. 아니면 추후 공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와이파이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내용이고 적어도 여기 있는 요 순서로 예전에는 여기 있는 요 순서로 많이 알고 있다가 최근에는 5, 6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부르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AC, AX, BE 이런 게 이름이 좀 어려워져서 좀 복잡해지니까 이제 5, 6, 7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파이 7이 있고 자 이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좀 보고 싶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 인터넷 서핑을 조금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기사가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 있는 이제 구글 번역하고 네이버 파파고에 한번 집어넣고 동시에 한번 같이들 보죠.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또 기계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와이파이는 1997년 이래로 쭉 우리 주변에 있어 왔다 이런 말이죠. 그 be around가 우리 주변에 있다. 항상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이후로 이게 좀 발전이 해왔는데 여러 번 이발브 됐다는 얘기는 약간 진화돼서 점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게 B로 바뀐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 번 진화했다라는 식으로 한마디로 쓰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 어떤 개선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growing needs, 더 커져가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고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용어를 전부 다 소문자로 썼습니다. 보통은 인터넷은 I는 대문자로 써야 되고 월드와이드 웹 이런 글자는 다 대문자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기사에서는 소문자로 쓰고요. 점점점 이제 많은 글들이 이런 글자들은 이제 보통 명사화해서 소문자로 쓰는 경향들이 있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그냥 대문자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러한 진화의 가장 최신판은 변모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볼루션이. 이게 와이파이 7이다. 이거는 어디에 바탕을 둔 거냐면은 새로운 표준인데 이게 802.11be에 바탕을 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요거는 본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기가 기대되느냐 그러면은 요 is expected가 같이 걸려 있는 거니까 자, 어떤 스피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어떤 스피드에 도달할 수 있느냐, 현재 물리적인 이더넷 케이블과 견줄 수 있는 스피드. 여기 나와 있는 피지컬 이더넷 케이블은 요 이더넷의 이도 사실은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소문자로 쓰는데 소문자로 써도 요즘에는 틀린 게 아닌데 이게 사실은 고유명사에서 대문자로 쓰거든요. 이더넷은 우리말로도 이더넷 이렇게 씁니다. 이더넷은 우리가 보통 랜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선 연결해서 쓰는 거. 피지컬 케이블은 유선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유선 속도의 이 무선 속도가 견줄만 하다. 그러니까 유선의 속도가 이제 앞으로 무선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쓴 건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뭐 랜선, 랜 케이블 또 회사나 학교에서 인터넷이 안 되면 야 랜이 죽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랜의 표준이 이더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서넷이라고도 발음도 하고 하는데 우리말로 쓸 때는 보통 이더넷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랜 케이블이라고 우리가 보통 집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 물리적인 랜 케이블에 견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더넷 이렇게 부르니까 이건 표준의 이름이고요. 이것도 이제 일상적으로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보고서들을 보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새로운 이 와이파이 명세는 그러니까 요게 와이파이 7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스피드까지 도달할 수 있냐 그러면 최고 30 기가bps, gbps, 기가bps까지 달할 수 있고 요 gbps는 여기 기가비트 per second죠. 초당 기가비트고 요 b를 소문자로 쓰면은 보통 비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를 대문자로 쓰면 바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액세스 포인트에 대해서 액세스 포인트는 줄여서 AP라고도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 일상에서 볼 때는 이게 무선 라우터, 무선 공유기 같은 거를 AP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AP마다 그러니까 AP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각각에 대해서 30GBps의 속도를 달성할 수 있고 to put that in perspective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요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다고 치면 이 put은 담아 놓는다는 건데 머릿속에 담아 놓는 거예요. 다 생각을 다 이런 견해들을 다 종합을 했다고 치면 와이파이 6는 자 요거는 2020년에 금방 나온 거지만 2020년에 발표가 된 거지만 자 와이파이 6는 최고 대역폭이 밴드위스가 최대 대역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최대 대역폭이 9.6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10이라고 쳐도 여기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어도 3배라고 돼 있죠. 적어도 3배. 와이파이 6보다 적어도 3배의 빠르기.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그러면은 네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6인데 그러면 그거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아느냐? 그럼 보통 10기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고 와이파이 7은 30이다. 이 정도만 이제 대충 알아놓으면 되겠죠. 비슷하게 여기 있는 용어로는 이제 9.6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한번 보게 되면 여기는 최대 600에서 9600이라고 되죠. 여기는 이제 메가니까 여기다가 이제 1000을 곱하면 기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9.6이 되고 여기는 40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런 이제 스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사실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단원에서 이걸로 내기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자. 와이파이의 약사 이렇게 되겠죠. 자,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인터넷의 성장에서 인터넷이 성장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자, 이거는 뭘 더 쉽게 해주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월드와이드 웹,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W는 원래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우리 글에서는 이 글에서는 주로 소문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월드와이드 웹에 내가 접속하는데 이런 리치라고 하는 게 아까 어떤 스피드에 접근한다, 스피드에 달한다 뭐 이런 말로도 많이 썼지만 그러니까 접근한다, 접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멀티플 커넥션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는 다중 접속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어디에서 싱글 라우터는 단일 라우터인데 여기서 라우터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공유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공유기에 하나의 PC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또 아니면은 하나의 공유기에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한적인 PC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선을 달면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인터넷을 동시에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개별 유저가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들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뭐가 하냐 그러면 개별 사용자들이 개별적인 이더넷 커넥션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셋업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줬다. 이런 말이죠. 엘리미네이터는 그거를 이제 제거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더넷 커넥션은 유선입니다. 유선 연결입니다. 이게 그 랜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선으로 선을 하나씩 끌어다가 쓸 필요 없이 무선으로 누구나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겠고요. 자, 와이파이가 1997년에 처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는 주로 어디에 제한되어져 있냐면은 원 프리퀀시 주파수 하나만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2.4GHz 대역 하나만 쓸 수 있는 상태였는데 1999년이 되면서 802.11a 표준 요게 나타났는데 이게 5GHz 대역을 더 추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802.11a는 5GHz를 쓰는 거고요. 이 802.12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2.4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주의할 점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B가 1이고 A가 2죠. 예, 그러니까 A가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여기 5가 기술이 더 좋아서 5GHz를 추가해서 개발을 했는데 실제 시장에 먼저 나와서 우리가 번호를 먼저 딴 거는 브랜드처럼 쓰게 된 거는 시장성이 있는 거는 요 B입니다. B가 먼저 쓰고 그 다음 A가 나오고 G가 나온 거예요. 이 순서가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요때 5GHz 그 대역에 대한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거를 여기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후 20년 동안에 이러한 업데이트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느냐 어떤 기능 업데이트 보통 우리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 같은 게 나와서 어떤 게 좀 들어갔느냐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럴 때 이 피처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요. 이 피처 업데이트에 중점을 맞추게 되었느냐면은 프리퀀시를 확장하지 않고 그죠? 주파수를 확장하지 않는
기능 업데이트 위주로 쭉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2.45는 계속 나오고 다른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 재미있는 건 이제 구글에서는 여기서는 빈도를 확장하지 않고 나오지만 파파고에서는 여기서는 주파수라고 제대로 나오죠. 요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이제 하나만 믿어서 쓰면 안 되겠죠. 빈도가 아니고 주파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2003년에는 802.11G가 발표가 되었고요. 이때는 뭘 제공했냐 그러면 거리가 더 멀어지고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그렇죠? 더 넓은 거리와 그다음에 속도를 지원하게 되었고, 802.11n이 히터 마켓 하면 이것도 출시되다 이런 뜻이죠. 자, 2008년에 802.11n이 나와 있고, 얘는 뭘 제공하느냐? 더 빠르고 그다음에 더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어떻게 함으로 해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테크놀로지를 지원한다. 이걸 미모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는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 미모 메서드는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공유기에 보게 되면 안테나가 여러 개 달려있는 공유기들이 있죠. 그게 미모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도 보게 되면 안에 숨어 있지만 안테나들이 사실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테두리를 중심으로 들어있고요. 이게 신호를 주고받는 기기들이, 이거는 수신기가 되겠고 이거는 송신기가 되겠죠.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비들 간의 통신을 더 개선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를 여러 개 달아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나 범위를 더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폰 제품 사용표에도 보게 되면 아까 잠깐 봤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미모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2 곱하기 2라는 거는요, 받는 게, 그러니까 리시버가 2개고 트랜스미터가 2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표현이 또 이런 데서는 자주 쓰이는 말이고요. 자, 여기 디바이스 간의 통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받고, 그 다음에 보면은 2012년에 802.11ac가 나온 거죠. 요 AC가 와이파이 5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발표가 되었고, 요거는 뭘 제공하느냐? 4x 4배의 속도를 제공하는 거예요. 802.11n의 4배의 속도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한 더 넓은 대역폭이겠죠. 대역폭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차로가 더 넓어진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안테나를 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많은 안테나와 호환되었다. 이거는 이제 더 많은 안테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이 공유기인데 이 안테나가 8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을 때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어서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데, 현재 이제 가장 빠른 소비자용, 그러니까 대중용 와이파이 옵션인 와이파이 6가 2020년에 came out, 이게 릴리스 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출시되다, 발표되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이게 나오고 나서야 이제 새로운 6GHz 프리퀀시가 추가가 되었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동안에는 프리퀀시가 2.4하고 5에만 고정돼 있었는데 와이파이 6가 나오면서 이제 6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다는 얘기를 한 거고, 자, 이게 이제 자랑하는 기능은 9.6GBps의 속도를 보여준다. 그걸 자랑했다. 이렇게 한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 5의 3.5보다 더 빠른, 더 높은 속도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이런 거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여기 이렇게 표현된 거는 기가헤르츠고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진동이죠, 진동.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이건 BPS거든. 초당 몇 개의 비트를 보내느냐, 이거는 몇 번 진동을 시키느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이제 헷갈리면은 안 되고요. 이 단위가. 그 다음에 무선 커넥션, 무선 연결 속도의 발전은, 이렇게 향상은, 이게 보면 둘 다 향상이라고 돼 있죠. 향상은 IoT, 사물 인터넷 장비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어려운 말은 제고했다.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사물 인터넷 쓸 때도 여기 I하고 T는 대문자로 쓰는데 O는 소문자로 씁니다. 거의 항상.
가끔 뭐 대문자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 소문자로 써주는 게 좋고, 이것도 여기도 소문자로 썼네요. 요거는 또 대문자로 많이 쓰는 현상이 있죠. 그리고 고속의 와이파이라는 거는 뭘 뜻하느냐. 빠른 와이파이는 장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더 빠르게. 그리고 뭘 전달할 수 있냐 그러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다음 와이파이는 또한, 이 also는 뭐 앞에 두고, 우리나라 말이면 또 뭐 또한 그리고 와이파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겠죠. 말하다가 또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이제 일상적인 표준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규범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고 있는 일상, 표준 이런 거를 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이 되었다, 일상적인 표준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대중적인 장소에서 예를 들면은 자, 이와 같은 이런 말이죠. 뭐 식당이나 카페나 그다음 쇼핑몰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장소에서 와이파이라고 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와이파이 7의 장점, 이점은 과연 뭘까?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 그 뭐가 있는지 여기 굵은 제목으로 있는 것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아주 스피드상의 속도상의 현격한 증가, 진화 이런 말이죠. 향상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멀티링크 오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그 MOL이라고 쓰고요. 우리말로는 이게 딱히 정해져 있어서 쓰는 번역이 있다기보다는 뭐 번역하는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다중 접속 모드라고도 하고, 뭐 다중 접속 동작, 그 다음에 다중 접속, 그 다음 다중 연결, 아니면 멀티링크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거를 동작, 작동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송신하고 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여러 채널에서 여러 기기들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멀티플렉싱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아무튼 그 같은 채널을 공유하는 장비들이 이 송수신에 걸림돌 없이, 그러니까 누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듣는 거를 포기하고 있거나 듣고 있을 때는 또 보낼 수 없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 컴패러빌리티는 우리 보통 이제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이라고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향 호환성 아니면은 후방 호환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까 그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는 이거를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이지만 옛날에 있었던 그 이전에 있던 표준하고도 통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레이턴시는 뭐 지연되는 건데 이건 보통 대기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작동하기 위해서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좀 느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뭐가 늦게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좀 버벅거리는 것도 레이턴시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low라고도 쓰기도 하고 lower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비교급을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연 시간이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지연 시간이 그러니까 lower latency가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더 작아야 좋은 거지, 레이턴시가 더 크면, 대기 시간이 더 커지면은 A하고 B 사이의 간격이 더 커지는 거니까 로우해야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가 더 좋은 겁니다. 점점점 작아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대기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6GHz 와이파이 밴드를 쓸 수 있는 거고, 대역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802.11AX가 와이파이 6잖아요. 그거 대비 어떤 개선점들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언제쯤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도 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설명되어 있는데, 자, 모든 와이파이 7 올유라고 하는 거는 전면적으로 새롭다 이런 말이죠. 완전히 새롭게 바뀐 와이파이 7은 이런 말이겠죠. 어떤 걸 하냐 그러면 전작들, 전 기술, 이전 버전들에 비해서 더 많은 개선점들을 제공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들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개선점들, 중요한 점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겠죠.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속도상의 현저한 향상, 대폭적인 향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와이파이 7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어떤 거를 위해서냐 그러면 아주 현격하게 현저하게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점은, 그런 이슈는
뭐하고 관련된 이슈냐 그러면 케이블드 커넥션, 유선 커넥션에 대비해서 이제 와이파이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같은 프리퀀시를 사용하고 있는 같은 대역들을 쓰고 있는 환경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여기서 노이즈는 그냥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어떤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거,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소음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 노이즈라고도 많이 쓰죠. 주변의 환경에 존재하는 노이즈,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속도 저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주파수 대역을 다른 걸 쓰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뭐 6GHz 대역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와이파이 7을 갖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와이어드 커넥션, 요게 케이블드 커넥션이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유선 연결, 유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좋은 속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가 무선하고 유선에 준하는 그런 속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여기서는 다중링크 작동이라고 하고 다중링크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아까 동작 이런 말도 썼죠. 모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번역하기 나름인데요. 멀티링크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다중링크 동작 작동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아무튼 이것도 이제 쓰다 보면 좋은 말들이 이제 다듬어지겠죠. 그 와이파이 7은 아주 극적으로 모든 대역대를 다 사용해서, 모든 대역대하고 채널을 다 사용해서 이 연결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연결 상태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 인터퍼런스는 고간섭이죠. 간섭이 심한 밴드를 서로 피할 수 있다.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서로 자동차들이 옆 차선이 딱 붙어 있으면은 차하고 차끼리 스치면서 지나갈 때 약간 뭐 부딪힐 수도 있고 어렵잖아요. 그런 게 너무 계속 부딪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서로 부딪히고 간섭을 일으키면 그게 하이 인터퍼런스 밴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피할 수 있고, 자, 요거는 와이파이 7은 뭘 사용하느냐? MOL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요 앞에 있는 멀티링크 오퍼레이션이 여기 한 번 더 나온 거죠. 여기 나왔으면은 그냥 MOL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떤 기술이냐 그러면 서로 다른 채널을 합쳐서, 그러니까 다양한 프리퀀시에 걸쳐서 있는 그런 채널들을 합쳐가지고 이 프리퀀시 안에 채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가 있으면은 주파수 대역 안에 고속도로가 있으면은 차선을 나눠 놓잖아요. 그러면 그 차선 하나하나가 채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채널들을 결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러냐면은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그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부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균형되게 한쪽에만 몰리게끔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이나 어떤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서로 분산을 잘 시키는 작업을 로드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부하 분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은 결합하고 한 군데로 이제 몰아주는 거죠. 적절하게. 물류센터가 여러 개의 송신자들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거를 또 여러 개의 또 수신자들한테 또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물류센터는 그걸 전체를 자기가 다 한 군데 다 집화한다고 그래서 다 모으죠. 그런 게 어그리게이션이거든요. 그건 적절하게 잘 모아야지, 그거를 잘 모아주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1대1로 막 상대를 하다 보면 이 고속도로나 우리 그 집 앞에 길들이 다 메어 터지겠죠. 누군가가 하나가 내가 다 모아서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누가 주체가 하나 있으면은 그 사람이 모아서 하게 되면 차도 한 대만 다니면 되는데, 왜냐면 그 트럭에다가 10개의 물건이면 10개의 물건을 10사람이 보낸 물건을 차 한 대에다가 실어서 다 보내주면 되는데, 그 10개를 보내야 되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동차 10대에 하나씩만 싣고 돌아다니면 이 도로가 엉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 대표로 나서서 10개 나한테 다 줘. 그럼 내가 가는 김에 다 나눠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퍼포먼스는 성능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 이쪽은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이라 나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위 호환성이라는 말도 좋아요. 하위, 후방, 그 다음에 향,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하위 호환성,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버전하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와이파이 7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 예상되느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장비들하고 같이 작동할 수 있다. 하는 한 요것들이 2.4, 5, 6기가 호환성이 있는 장비라고 한다면 그런 장비들은 같이 작동할 수 있게 되고, 요거는 또 이제 호환성 문제, 호환이 안 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누가 직면하는 문제냐 그러면 새로운 대부분의 뉴 테크놀로지들, 그러니까 5G 같은 이런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컴패티빌리티 이슈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동통신에서 5G가 있으면 5G하고 LTE하고 통신이 같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셀룰러 통신에서 5G 기기하고 4G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 LTE는 LTE끼리, 5G는 5G끼리 이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생산된 그때부터 쓰고 있는 구형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요것도 와이파이 7하고 작동은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죠. 내가 핸드폰이 와이파이 7이 안 되는 핸드폰이에요. 와이파이 7이 안 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기는 와이파이 7 공유기예요. 그렇게 해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또 대기시간이죠. 대기시간, 여기는 낮은 대기시간, 대기시간 단축. 요 말도 괜찮네요. 대기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refers to는 뭐뭇을 뜻한다, 뭐뭇을 말한다, 이런 말이 그냥 is라고 써도 되죠. 요거는 시간의 길이에요. 일정 시간인데 데이터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레이턴시라고 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와이어리스 커넥션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보통 이 전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전송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무선 통신에서는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와이파이 7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짧은 대기 시간을 갖게 되고, 대기 시간이 더 감축되고, 그 다음에 reliability, 신뢰성이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 짧은 대기 시간 개념은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와이어드 이더넷 커넥션. 그러니까 이거는 와이어드 이더넷 커넥션을 안 쓰고 굳이 무선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요인에 요 로우 레이턴시가 기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6GHz 와이파이 대역이 있습니다. 밴드라고도 그냥 쓰게 되는데요. 이게 정밀한 어떤 정의가 있긴 있지만 그냥 대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있다면 와이파이 커넥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이 세상에 있다면 딱 이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와이파이 신호가 날아다니는 게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볼 수 있으면은 요 많은 주파수들이 서로 다른 많은 디퍼런트 와이파이 프리퀀시들이 공중에 가득 차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공유기나 무선기기 사이에 이 무선 신호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설명한 거고, 이 자동차 차량 교통과 비슷하게 더 모으니까 이제 더 하이어가 있겠죠. 더 많이, 그다음에 더 높게. 그러니까 와이파이 신호가 한 지역에 와이파이 신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섭, 인터퍼런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고, 왜냐면 자동차가 많으면 옆에 막 부대 끼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시밀러 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7은 6GHz를 사용하게 된다. 근데 이 6GHz는 어떤 와이파이 대역이냐, 요걸 설명하는 거겠죠.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미지의 영역이고, 따라서 그래서 와이파이 7 사용자들은 최소한의 인터퍼런스, 간섭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간섭 현상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2.11ax 대비 개선 사항은 어떤 게 있느냐. 이 와이파이 7의 드래프트 스페시피케이션을 보게 되면
드래프트는 초안이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 임시로 만들어진 드래프트 명세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초안 사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드래프트라고도 많이 쓰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와이파이 7은 뭘 제공할 것이냐 그러면 다양한 개선점, 향상점들을 제공해야 된다. 와이파이 6에 비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한 가지 개선점은 더 넓은 320MHz 채널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으면은 차선을 여러 개로 나눈 게 채널이라고 그랬죠. 그 채널의 길이가 차선 폭이 320MHz로 조금 더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와이파이 6에서는 160을 썼는데 2배네요. 320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주차장이 좁으면은 큰 차가 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고속도로도 차선이 넓으면 큰 차들이 더 쉽게 달릴 수가 있겠죠.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채널이 넓어진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커넥션, 그 연결 상태가 더 좋아지고 개선되고 더 빨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말이 되겠고, 자, 와이파이 7은 또한 4096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직교 진폭 변조라고 합니다. 그냥 QAM이라고 이제 쓰면 되는데, 자, 이런 말들은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나 이런 말들은 뭐냐 그러면 같은 주파수, 그러니까 같은 고속도로에 라인이 있으면은 차를 여러 대 동시에 보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듣는 친구가 여럿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친구가 5명이 있고 저쪽에도 친구가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친구 5명이 이쪽에 있는 친구 5명의 각각의 이름을 동시에 부릅니다. 동시에 부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는 동시에 여러 사람 5명이 서로 다른 5명의 이름을 부르는 게 다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연결되는 음성이 나한테 공기를 거쳐서 나한테 다다를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면 시끄러워 한 사람만 얘기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게 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해도 거기서 목소리가 섞여서 들어오지만 서로 다른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한 2명, 3명 정도 동시에 얘기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음악도 들리고 엄마가 얘기하는 내용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막 섞인단 말이죠. 섞이면은 우리가 전달하는 그 공기의 그 매질은 하나뿐인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개면 일단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축소가 될 수 있잖아요. 좀 대기를 해야 되겠죠. 섞이면은 신호가 구별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별되게, 그러니까 하나는 좀 세게 얘기하고, 하나는 좀 적게 얘기하고, 하나는 좀 한 박자 늦게 보내기도 하고, 하나는 좀 한 박자 빠르게 보내기도 하면서 한 라인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주파수의 높이를 서로 다르게 보냅니다. 한 사람은 목소리를 작게 내고 한 사람은 크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쿼드러처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직교라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 보내는 각도를 좀 틀어지게 보내는 거죠. 원래 이거는 이제 뭐 만약에 원을 쿼드러처 한다 그러면은 원래 동그란 거를 네모 모양으로 만들 때 그 원하고 똑같은 면적의 네모를 만드는 거를 이제 쿼드러처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 보내는 형식을 좀 다르게 보내는 건데 그것도 설명이 어렵지만 아무튼 그 하나의 주파수로 하나의 어떤 경로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4096 모듈레이션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게 돼서 그 헤르츠당 한 주파수 대비 하나의 주파수로 동시에 여러 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동시에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송도가 빨라지죠. 라인 하나를 깔아놨는데 그걸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고 그걸 또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7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모른다. 그러니까 발표 일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요거 봤죠? 그래서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요게 2023년이나 2024년 사이쯤 그때 일반 대중에게, 일반 소비자한테 소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면은 베스트 라우터, 좋은 라우터들이 있으니까 요런 라우터들이 엑설런트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라우터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써봐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라우터는 공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우터가 뭐 기업에서 쓸 때는 라우터라고도 쓰지만 여기서는 그냥 무선 공유기, 무선 기능이 있는, AP 기능이 있는 공유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와이파이 6나 와이파이 6E를 제공하는, 그걸 지원하는 라우터를 사서 한번 써봐라, 이런 의미로 여기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성능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포더블은 우리가 쓸만한, 그죠? 그러니까 쓸만하다는 게 뭐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부담 가능한 그런 거죠. 내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사용 방법이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 그런 옵션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능하냐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7이 출시됐을 때, 요 어라이브 뭐 릴리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요게 나왔을 때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희망하고 있다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뭐 사실은 요거 나올 때까지 뭐 기다려도 되고요. 지금 뭐 고장나 있으면은 못 쓰는 거지만, 일단 이거를 뭐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지금 막 서둘러서 구매하거나 할 필요는 없죠. 지금 이거를 와이파이 6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공유기들이 사실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또 대중화하게 된다면 또 그땐 또 요기에 나와서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뭐 다른 게 뭐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고, 요거는 뭐 자기네 사이트 글 열심히 읽어라 앞으로, 뭐 이런 얘기니까 이건 좀 필요 없는 얘기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와이파이의 그 용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거 포함해서 그 와이파이 7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약간 이제 내용이 길지만 그 와이파이의 어떤 용어라든가 관련된 버전, 요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도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는 기초적인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